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되는 가운데 오펙 플러스에서는 오일을 감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간 유가의 하락으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조금 낮아진 가운데 다시 한번 고비가 찾아온 것일까요? 거시 경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 오늘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에서 풀어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요일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한 주에 또 제가 수요일 날 방송을 맡게 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체크, 잭슨홀 관련해서 이번 주 큰 이슈는 잭슨홀밖에 없죠. 잭슨홀 관련 이슈, 거기에 유럽발 에너지 대란까지 오늘도 많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또 정확한 시나리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참여 방법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또 상단 바에 뜨는 그 링크 통해서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노란톡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니까 지금 바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부진한 경제지표 속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드는 강달러와 국채금리 상승에 약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오일은 사우디 감산 경고와 미 주간 원유 재고량 감소에 투심이 자극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경기 침체 우려와 페드와 ECB 정책 온도차에 약세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약세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입니다. 0.09% 하락한 12,88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38% 오른 배럴당 9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로입니다. 0.35% 내린 0.994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나스닥 이번 주 있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굉장히 관망세가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오늘도 약세 우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달러 인덱스는 109선까지 근접한 상황인데요. 오늘 당일 투자 스탠스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역시나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좀 들어주신 것 같은데 네네. 관망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자,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분봉 차트 좀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차트를 잘 모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조금 많이 혼란 느끼실 건데요. 자, 우리나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외 선물이 오전 7시에 시작합니다. 오전 7시에 시작하고 지금 이제 22시 30분에 시작하는 건 뉴욕 현물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시에 일단은 시작을 한다. 7시에서 지금 순간까지 일단은 보면 사실은 뚜렷한 어떤
포인트, 매수,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이다 보시면 되고요. 3분봉으로 조금 더 짧게 보면 여기 보이시죠? 22시 30분에 시작한 이래로 이 라인을 일단은 구축은 하고 있는데 꼬리들이 굉장히 길고요. 그래서 일단 잭슨홀 미팅 때까지는 굉장히 매매 횟수를 줄이시면서 뭐 한두 번 정도 매매 횟수를 이렇게 줄이시면서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것도 좋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자, 일봉 차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를 좀 잠깐만 보여드리면, 자, 일단은 데드 크로스가 나왔죠.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하방을 조금 찍으려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다. 제가 뭐 내일도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만 제가 방송상에서 말씀을 드린 라인이 13,918 라인입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일단 S&P, 나스닥, 다우존스 전부 다 어떤 시장의 되돌림이라고 할 수 있는 2분의 1 구간이요. 지금 거의 이제 근접을 했죠. 50% 구간에 일단 근접을 다 했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지금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상한선이 일단은 13,918 라인이 될 것이고, 13,918 라인을 깨지 못하고 740까지 올랐죠. 일단 하락장이 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자, 관망세를 일단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잭슨홀 미팅 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 9월 FOMC까지 어떤 길을 제시를 해드릴 겁니다. 그 길을 9월 FOMC까지 일단은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제 잭슨홀 미팅 그리고 또 PC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여기까지 나스닥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고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우디가 감산 가능성 카드를 내놓으면서 지금 오일 다시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빨간불을 켜면서 배럴당 94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오일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오늘 오일 매도 들어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매수입니다.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매수를 이렇게 봤네요. 네. 매수입니다, 여러분. 예, 매수 전략을 들어주신 건데, 매수 들어주셨으니까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일단은 기본적 분석, 차트 잠깐 보시면서, 차트 같이 보시면서 기본적, 기술적 둘 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감산 가능성 때문에 계속 일단은 오르고 있고, 제가 지금 이제 매수 사인을 든 것은 이따가 30분 있다가 오일 재고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재고지표 발표 후에 뭐 그래도 조금 흔들림이 있겠죠. 재고지표니까. 흔들림 후에 일단은 매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의 자리값은 이 고점입니다. 이때 고점인데요. 95.05달러입니다. 자, 95.05달러. 95.05달러를 지지를 하면, 지금 이제 94달러 선에 있는데 94.05달러 일단은 지지를 하면 여기에서 매수를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라인은 지금 일단은 102달러까지 열려 있는 것으로 일단은 나오거든요. 조금 레벨이 좀 크기는 하지만,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하여튼 이번 주는 잭슨홀에서 시작해서 모든 방송이 잭슨홀로 끝나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서경 방송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방송들이 아마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기본적 분석으로 사우디 감산 그리고 오펙 플러스 다른 산유국들의 감산 논의가 일단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것으로 일단 시장이 좀 뜨고 있고, 잭슨홀에서도 조금 이따 제가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잭슨홀에서 어떤 긴축 완화에 대한 어떤 뉘앙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매수로서의 힘은 조금 더 많이 받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은요, 오늘 지금 제가 매수 들어드린 것은 당일 투자 전략 플러스 잭슨홀 미팅 전까지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월물 끝까지 그렇게 가시는 건 아니고, 오늘 재고지표 후 95달러 위
95.05달러죠. 95.05달러 위를 지지를 했을 때 이번 주 잭슨홀 금요일 11시입니다. 인터뷰 전까지 일단은 100달러 선까지 102달러입니다. 최대 102달러 선까지 일단은 룸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일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5.05달러 선을 지지하게 된다면 102달러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당일 투자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네, 잠시 후 11시 30분에 미국 에너지 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골드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지금 잭슨홀 이벤트를 주목함에 따라서 또 달러가 독주를 하고 있죠. 이에 골드는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58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골드에 대해서도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골드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투 관망 나왔는데요. 네. 차트 잠깐 볼게요. 예. 요즘에 정말 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스닥뿐만이 아니고 네. S&P도 마찬가지고 오일도 마찬가지고 골드도 마찬가지고 또 항생도 마찬가지고. 네,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일까요? 예, 전 종목이 지금 이제 방향성을 못 찾고 눈치 보기 장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 반 동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요. 네. 분봉 차트 잠깐 볼게요, 여러분. 분봉 차트 잠깐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보이시죠? 이 박스 구간에서 지금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자, 따라서 이 박스 구간을 일단은 탈피를 해야 돼요. 매수 방향이든 매도 방향이든 사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 자,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매도 전부 다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 자, 그러면 자리값을 일단 짚어드린다라고 하면 이제 고가겠죠? 1,760달러. 자, 1,760달러를 지지를 받으면 저항을 뚫고 1,760달러 지지를 받으면 매수 방향이 유효할 것이고요. 자, 근데 1,760달러를 지지를 받더라도 이 룸이 어디까지 나옵니까?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1,760달러를 지지를 받더라도 이 룸이 한 60틱 정도죠. 예, 60틱 정도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방으로 갔을 때는 제가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 상방과 하방을 다 열어놓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방 같은 경우에는 1,760달러를 지지했을 때 매수 포인트. 자, 그리고 하방은 여기 저점입니다. 1,754포인트. 1,754포인트를 뚫었을 때 이 지지 라인이죠. 지지 라인을 뚫었을 때 보시면 매도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매도 포인트를 직석에서 제가 좀 봐드리면요, 1,754 라인을 뚫었을 때는 약 한 1차적으로 1,750포인트 한 40틱 정도입니다. 40틱 정도 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유념하셔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약을 제가 해드리면 이겁니다. 차트 딱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을 때 우리가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이제 1,760달러 돌파 시에 매수, 또 1,754달러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하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우선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골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유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달러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좀 달러와 유로 1대1로 등가가 되는 이 패리티도 깨졌죠. 유로 지금 현재 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0.50% 내리면서 0.992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로 계속해서 좀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제가 옆에서 이 움직임이 좀 느껴지는데 유로는 고민도 하지 않으시고 팻말 보통 이제 고민을 이렇게 들썩들썩 하시면서 고민하시는데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예, 네. 완전 딩동댕이시고 예. 진짜 1초에 제가 사실은 네.
오늘 올 때부터 매도 들어야지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셨군요. 몇 시간 전부터. 네, 한치의 자. 망설임도 없이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먼저 조금 보시는데 예. 사실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 기본적 그렇군요. 분석으로 다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킹달러라고 하죠. 네. 킹달러 유지가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앞으로도 유지가 계속 될 거라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에서는 뭐 슈퍼 달러라고 하던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킹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네, 킹반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 자, 왜 기본적으로 이렇게 슈퍼달러가 계속 되느냐? 예.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금리라는 것을 제가 조금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금리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화폐의 가치입니다. 그 나라 화폐의 가치다. 그게 금리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 어떤 금리와 이자를 동일시시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이제 그건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고 금리가 상위 개념이라고 하면 이자는 금리에 속한 하위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정의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화폐의 가치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겁니다. 자, 근데 20위는 지금 어떻죠? 이제 조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일단은 올리고 있죠. 경기 후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일단 그렇죠. 자, 그렇다면 금리를 계속 올립니다. 미국은. 그러면 미국 달러에 대한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고, 자, 유로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를 찔끔찔끔 올리기 때문에 미국 달러, US 달러에 대한 그런 화폐 가치를 쫓아가지 못하고요.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하죠. 격차입니다. 이 달러와 US 달러와 유로에 대한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 기본적 분석 하나로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로는 달러 대비해서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차트만 보셔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일봉 차트를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한 2년 됐죠?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최소한 연말까지는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유로는 금리를 거의 뭐 미국에 비해서는 안 올린다. 그럼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로는 제가 보기에는 당일 투자 전략뿐만이 아니고 우리 슈퍼달러가 계속 된다라고 보면 연말까지 유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스윙 전략 추구하셔서 계속적으로 이평선을 맞고 떨어질 때 뭐 5일선이든 21선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에 5일선, 21선, 뭐 60일선 세팅하는 거는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평선을 맞고 떨어질 때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골든 크로스는 안 됩니다. 그렇죠?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 그리고 이평선 맞고 떨어질 때 계속적으로 매도 전략 취하시면서 스윙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아마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봅니다. 유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매도 전략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럽 물가 상황도 강대국 가운데 처음으로 또 두 자릿수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연준이 225bp를 올리는 동안 ECB에서는 50bp를 올리는 데 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매도 전략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신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궁금하신 상황 남아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참여 가능한 링크 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많은 궁금증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조막수님께서 달러 인덱스 112달러 선, 또 원달러 환율 1,400원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러 인덱스 112달러 그리고 네. 원달러 환율 1,400원. 조막손님 굉장히 오랜만에 뵙고요. 네. 지금 제가 1,400원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제가 7월 초에 말씀을 드렸고 그렇죠. 지금 레포팅 나오는 거 보면 1,500원까지 봅니다. 많이 네. 올라갔네요. 네, 또. 1,500원까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외환 전문가들이 보는 1,250 라인, 1,280 라인, 1,320 라인을 전부 다 깼어요. 예. 그리고 1,350원에 지금 근접을 했는데 사실상 1,350원이 나온 게 며칠 안 됩니다. 네.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좀 많이 뛰고 있고 급격하게 올라갔죠. 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12달러, 지금 한 109 정도 아마 나올 네, 겁니다. 109선 터치했습니다. 네네, 제가 들어오기 전에 109달러, 109를 일단은 봤는데 112달러, 112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준비를 한 것 중에 네. 뭐 자료 준비도 있었고요. 예. 이 환율과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 구두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문 잘 주셨고 저는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예, 1,400원 터치하고 그 이상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봐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올 연말까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요. 자, 이유는 뭐냐면 이유는 지금 기조가 굉장히 조금 지금에서야 바뀐 거는 아니지만 그 전부터 기조가 조금 많이 바뀌고 있다. 강달러에 대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자, 제가 방금 전에도 금리 그리고 환율에 관해서 굉장히 쉬운 설명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쉬운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거든요. 금리는 뭡니까? 화폐의 가치란 얘기예요. 화폐의 가치. 자, 지금 미국은요,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0.25%의 금리를 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벌써부터 0.5% 올리고 0.75%를 두 번이나 올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 이면에는 사실상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미국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조금 강해 보인다. 파월이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죠. 미국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좀 강하다. 이게 사실은 기조에 깔려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려도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계 경제가 지금 좀 안 좋아지는데,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팍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상대적인 환율이라는 거는 뭐예요? 상대 국가와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화폐 가치가 금리 인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화폐 가치가 올라간다. 그럼 상대적으로 이거를 따라가려면 우리나라든 유럽이든 영국이든지 간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미국과 동일시시켜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스텝으로. 근데 미국이 지금 0.75%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2달이나 올렸어요, 여러분. 연속으로. 그리고 9월 달도 0.5에서 0.75를 올릴 거고. 자, 그러면 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있냐 이거예요. 있느냐? 없습니다. 유럽도 없고요. 우리나라도 내일 제가 통화정책회의 말씀도 이제 드릴 건데 오늘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통화정책회의 말씀도 드릴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0.5% 이상을 올려야 되는 시기죠. 그렇죠? 금리 따라잡아야 되니까. 근데 0.25%밖에 못 올립니다. 속사정이 있겠죠, 당연히. 부채 문제가 있으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처럼 빅 스텝처럼 그렇게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어떤 기본적 분석, 이론에 대한 중심을 제가 딱 잡아드리면 금리는 뭐라고요? 화폐에 대한 가치라고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굉장히 급속도로 올리고 있다고요. 그럼 뭡니까? 화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국이든 유럽이든지 간에 환율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미국은 계속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지만 내년에 금리 인하하는 거는 저는 완전 0%라고 보거든요. 거의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러면 계속적으로 금리는 연말까지 오를 것이고 내년에도 베이비 스텝 0.25% 정도는 몇 번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5%까지 당긴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가 문제예요. 못 따라갑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 환율은 더 급속도로 오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당연히 오를 가능성이 많다. 사실은 지금 2010년 초반에 나왔던 어떤 환율 전쟁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환율 전쟁이 지금 또 시작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냥 조심스럽게 저 스스로 자문자답을 조금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환율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강달러를 만들려고 더 노력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질문에 대한 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탁 리치님께서 이 작년 1월경에 달러 인덱스가 89선이었는데 현재 108선으로 20%가량 올라서 미국은 인플레이션 1% 정도 다운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은 또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미국 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물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일단은 네. 제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자료를 좀 볼게요. 네, 자, 사실 연준도 지금 물가 잡기가 가장 큰 숙제잖아요. 네, 제가 오늘은 조금 항상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오늘은 진짜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어차피 이번 주는 잭슨홀에서 시작해서 잭슨홀 전으로 잭슨홀을 끝으로 네. 뭐 그냥 다 잭슨홀입니다. 에브리바디 잭슨홀인데 네. 자, 경기 동향 체크를 제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예. 어저께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자, 여기 맨 위에 보시다시피 시장의 컨센서스는 57이었는데 51.1이 나왔죠. 자,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입니다. 이 주식에서의 공시하고 똑같은 게 해외 선물의 지표인데 사실 해외 선물 지표를 이해하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느냐 혹은 경기가 좋아지지 않느냐,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것을 예상하느냐 예상하지 못하느냐, 이 두 가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분석을 하시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규 주택 판매, 그러니까 주택 판매입니다. 아파트, 건물 이런 거거든요. 이게 거래가 활발해진다라고 하면 경기가 좋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이 신규 주택 판매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안 좋거나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신규 주택 판매가 지금 자막에도 나오다시피 2016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발표가 어저께 밤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저께 약세장으로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23시부터 약세장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상무부에서 일단은 발표한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왼쪽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오른쪽을 보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건설업자나 아니면 주택업자들 사이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하락으로 본다. 부동산 경기 침체의 시발점으로 본다. 그리고 매수자나 매도자 입장,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미국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고 렌탈비가 굉장히 좀 많이 올랐거든요. 주거비, 렌탈비가. 자, 그래서 이게 되돌림 현상이다. 어떤 자산 가치의 되돌림 현상이다. 일단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강연회에서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어떤 자산 가치의 폭락, 자산 가치의 하락은 이게 경기 침체 그리고 버블이 터짐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전조 현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버블의 깨짐 그리고 자산 가치의 하락은 경기 하락과 경기 침체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경기 동향 체크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보실 게 많아요. 실업률도 보셔야 되고, 노동시장도 보셔야 되고, 이런 주택 경기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PC, 개인 소비 지출 등등 여러 가지 지표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높은 클래스의 어떤 지표라고 하면 주택 판매 지표, 신규 주택 판매 지표가 굉장히 조금 많이 중요한 지표다.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이게 뭡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2022년 오면서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 나스닥뿐만이 아닌 미국 시장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저는 11,068 라인이 아직 저점이 아니라는 말씀을 굉장히 좀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잠깐 내리고요. 한 말씀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복기를 다시 시켜 드릴게요.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가 9.1에서 8.5로 내려갔고, 자,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8.2 정도로 일단은 예측입니다. 일단 예측. 이제 클리블랜드 이제 연방은행에서 이것을 추종을 하는데, 거기 자료를 일단은 제가 보면 9.1에서 8.5, 8.5에서 8.2거든요. 자,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도 0.2에서 0.3% 정도 일단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근원이 중요합니다. 근원이. 코어가 제일 중요해요. 코어가 제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근원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자, 식료품과 에너지 자원처럼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품목을 제외한 게 근원입니다. 근데 근원은요, 자, 제가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음 달에 8.5에서 8.2 정도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유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음 달에 0.4% 정도 오를 수도 있어요. 자, 이번 달에는 안 올랐습니다. 제로였죠? 근데 다음 달에는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뭡니까? 첫 번째, 노동시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서비스 업종이 아직 100% 회복이 안 돼 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데, 이제 치명률이죠. 치명률이 조금 낮아지면서 우리도 조금 느슨해졌죠. 느슨해지면서 소비가 폭발을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경제분석국의 저번 달 근원 PCE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근원 PCE도 지금 내린 거는 맞는데요. 내린 거는 맞는데 뭡니까? 여기 첫 번째 박스가 중요하거든요. 자,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PCE, 근원 PCE죠. 근원 PCE 물가 지수는요, 0.6%가 오른 상태였어요, 이게. 자, 제가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요. 성견 선생은 왜 물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아직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 이런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듣습니다만, 저는 항상 명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을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시장의 상황, 시장 참여자들의 뜻이 가장 정답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가이드라인을 정해드렸죠. 13,918 라인. 13,918 라인을 넘으면 관점이 달라진다. 근데 740만 찍고 일단은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918 라인에 어떤 변환점이 되는 것은 이번 잭슨 홀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 잭슨 홀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따가 조금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럼 중요한 물가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원 PC, 근원 소비자 지출이, 근원자가 붙은 것들이 지금 내려갈 기미가 안 보여요. 응? 자, 내려가긴 내려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통화 정책을 쓰는 거고 그 통화 정책 쓰는 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기는 내려가요. 근데 그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조금 발전을 시킬게요. 저는 지금까지 파월과 페드의 정책에 굉장히 조금 비판적인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6월달, 7월달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0.75%를 올려버렸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더 올렸어야 됐어요. 굉장히 강력한 정책을 써야 됐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더 이상의 카드가 없어요, 여러분. 자, 중립금리를 3.5% 정도로 일단 설정을 했습니다. 최대 4% 정도를 일단 설정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달 9월에 FOMC에서 7.5% 정도 올리면요, 3%입니다. 3%. 자, 그러면 더 이상 카드가 없어요. 2번 남았거든요. 2번 0.5%씩 일단은 올려야 됩니다. 0.25% 최소한 0.25% 2번을 올리거나 0.5% 2번을 올려야 돼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카드가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 금리를 올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물가를 잡기 위해서인데 어떤 물가를 잡기 위해서예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낮아진 건 뭐예요? 에너지, 유가가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수가 낮아진 겁니다, 여러분. 페드에서 통화 정책을 써서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은 게 전혀 아니에요. 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공급 견인 인플레이션,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은 유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로스가 낮아진 거지, 진짜 핵심적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거를 근원 소비 지출 혹은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개인 소비 지출로 표현을 하자라고 하면 근원은 지금 안 잡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만약에 소비가 조금 폭발을 하거나, 두 번째로 지금 주거비하고 렌탈 비용 오르고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저번 달 7월 말부터. 그거 오르고, 이게 뭡니까? 수요 견인이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유가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95달러 터치했고 100달러에 근접할 수가 있어요. 자, 80달러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많이 내렸어요. 근데 뭡니까? 유가가 또 오르고 있다니까요. 거기다가 소비는 전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런 사단이 왜 났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지금. 물가도 잡고 경기 침체도 안 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페드에서는 계속 두 개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자, 물가가 잡히는 거라고 보세요. 절대 오산입니다. 물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로 인한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어요. 그럼 물가 안 잡히는 겁니다. 자, 이 물가가 안 잡히면요, 제가 월요일 날 말씀드린 겁니다. 자, 5% 정도의 5%대 물가, 고물가가 지속적으로 가요. 지속적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자, 5%까지는 왜 가나요? 유가나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 때문에 5%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수요가 안 잡혀버리면 거기에서 정체입니다. 계속 정체예요. 5%, 6%로 계속 정체가 될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으로. 자, 그러면 고물가가 계속적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금리를 계속 올렸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미국의 펀더멘탈이 강하다 하더라도 고물가가 지속이 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면 약게라도 스태그플레이션은 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하자면 이번 잭슨 홀에서 파월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사실 주가 지수가 많이 오른 것은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플러스 뭡니까? 내년에 금리 인하가 올 수 있다라는 이런 뉴스 때문에 지금 선반영이 계속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사실은 파월은 시장에 어떤 옳지 못한
옳지 못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다.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고 물가를 최대한 우리가 무조건 잡겠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잭슨 홀 인터뷰에서 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파월이 굉장히 잘 쓰는 말 있죠? 협상 테이블에 없다. 금리 인하는 협상 테이블에 없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지수가 오르든 지수가 내리든지 간에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첫 번째, 물가가 잡히고 수요견인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잭슨 홀의 파월의 두 가지, 금리 인하 없다, 그리고 물가가 최우선이다. 경기 침체와도 물가 잡겠다. 이 두 가지 발언이 나온다고 하면 시장은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일단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미국 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 홀 미팅에서 이제 금리와 물가에 대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일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원유 재고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예측치보다는 조금 더 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일은 이제 브렌트유는 $100 선을 등락을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WTI는 94달러 선에서 등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에너지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뭐 에너지라고 하면 뭐 오일도 있을 것이고 네. 천연가스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조금 많죠? 많은데 네. 핫 이슈가 있죠. 예, 천연가스 이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잠깐 제가 열겠습니다. 자, 자료를 잠깐 열어서 자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큰 이슈인데 지금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공급 중단을 하고 계속적으로 뭐 찔끔찔끔 준다는 표현을 제가 쓸게요. 조금씩 이렇게 주고 유럽도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그 제재로 인해서 에너지 자원을 일단 굉장히 대폭 80% 정도 축소를 했죠. 그래서 러시아 공급 중단에 1년 새 천연가스가 10배가 뛰어버렸습니다. 10배가. 예, 10배가. 자, 천연가스가 10배가 뛰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11월부터 일단 겨울이라고 하면 한 3달 정도 남았죠. 겨울에 뜨거운 물을 못 쓸 가능성이 많다. 여러분 사실 상상이 가십니까?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뭐 스위스나 이런 데에서 어때요? 뜨거운 물을 못 쓰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마 상상하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슈가 되는 것들은 자, 러시아발 이런 위기가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 유럽의 이런 위기가 과연 미국 시장 혹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건데요. 자, 보시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같이 조금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게 굉장히 좀 낮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입 가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크게 오른 거는 없었어요. 조금 올랐긴 올랐는데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오른 폭은 아니다.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정적으로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환율 급등 때문에 유가의 가격이 지금 조금 상대적으로 더 낮아 보이는 이런 현상도 일단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시면 자, 독일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문제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굉장히 조금 심해지고 있고 이제 추후에 며칠 있다가 발표가 될 건데 제가 말씀드린 실질 GDP도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뉴스도 일단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우리나라를 좀 일단 좀 비교를 해 보면 자, 독일은 26%가 넘는 이런 가스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것도 조금 높아진 겁니다. 원래는 한 15%에서 16% 정도인데요. 이것도 조금 높아진 거예요. 자,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도 독일은 굉장히 좀 낮고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가스관을 통해서 천연가스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비해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러시아가 이거를 지금 이제 이번 달 말에도 3일 정도 점검을 한다라는 핑계로 막습니다. 막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조금 위태위태하다. 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천연가스 재고량이요 3개월치밖에 없습니다. 딱. 그래서 진짜로 러시아가 가스를 막아버린다라고 하면 독일도 3개월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유럽에서 경제 최상위국, 세계적으로도 경제 최상위국인 독일에서도 지금 천연가스가 3개월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럽발 사실은 경제 위기도 굉장히 좀 심하다. 제가 전체적으로 조금 봐드리면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가 글쎄요,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못 드리겠지만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에 비해서 자, 러시아가 유럽에 보내는 이 천연가스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뛰고 만약에 공급 중단을 한다고 하면 유럽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을 건데 일단은 한국은 그럼 어떻겠느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데 자, 굉장히 많은 레포팅에서 지금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받는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럽도 한국의 교역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지 않습니까? 유럽이 타격을 받으면 미국도 타격을 받고 한국도 타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 강도가 세냐 적으냐의 차이일 뿐 타격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천연가스 지금 가격 오르는 것 그리고 지금 1년 사이 10배 뛴 거 두 번째로 지금 러시아가 이번 달 말에 3일 동안 가스 공급을 안 합니다. 이거 이슈 체크하시고 그 독일 지금 3개월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겨울에 천연가스 대란, 에너지 대란이 올지 안 올지 이거 세 가지 유념하셔서 체크하시면 되고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오전 브리핑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일단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또 주말 특강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지금 빨리 방송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서 같이 브리핑 자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에너지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어떤 내용 다뤄주실 예정일까요? 매주 목요일 날 제가 네. 오전 한 번, 오후 한 번. 근데 오후가 사실은 좀 메인이고 오후 네. 9시가 메인이고요. 예. 근데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 9시입니다. 공개 방송 일단 많이들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 뭐 이슈 체크도 제가 하고 차트도 봐드리고 실제로 중요한 거는 실전 매매를 제가 이제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수익을 얻고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 실전 매매 일단 조금 많이 보여드리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슈가 조금만 있는 것 같아도 이슈가 굉장히 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릴 거리는 굉장히 조금 많아 보이고 참고로 내일 항생이 아마 휴방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홍콩에 태풍이 오고 있어서 내일 항생 휴방을 하는데 내일 오전부터 제가 그 잭슨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오후에도 잭슨홀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망해보고 사실 시장이 오를지 내릴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 잭슨홀이 중요한 미팅이기는 했는데 올해 정말 너무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잭슨홀 미팅 있을 때 잤다가 다음 날에 해석해서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라이브로 지금 볼 생각입니다. 11시에 볼 생각이기 때문에 잭슨홀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내일 공개 방송 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방송과 더불어서 더 알찬 투자 팁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무료 공개 방송도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열리게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함께한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